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유범상입니다.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얘기죠. 인간이 신이 생각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생각한다는 거, 그게 근대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는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뛰어야지 벼룩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만큼 벼룩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벼룩이는 지 몸보다 200배 높이 뛴다는 건 거예요. 인간으로 치게 되면 63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 뛰죠. 자, 그런데 이놈의 벼룩이를 200배 뛰는 벼룩이를 20배 병에다가 가둬놓고 뚜껑을 막았어요. 그래서 뛰게 만들었더니 이 녀석이 좀 있다가 거기에 적응을 하더라는 건 거야.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었더니 이 친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만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200배를 생각하는데 어떤 녀석이 20배에다 가둬놓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면 우리도 벼룩이처럼 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럼 그것을 그 안에다가 벼룩이를 집어넣은 녀석, 저는 이 녀석을 이제부터 달달놈이라고 할 건데요. 달달놈은 왜 달달놈이냐?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달달놈이 보라는 달은 달달놈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달달놈이 보라는 달을 보고서는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달달놈을 봐야 돼요. 달달놈을 볼 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저는 지금 이제 세 분의 할머니를 초대할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는 달달놈한테 완전히 당한 할머니. 두 번째 할머니는 달달놈으로부터 소극적이지만 그래서 저항을 했던 할머니. 그다음에 세 번째 할머니는 완전히 저항하기 시작한 할머니. 이 세 분의 할머니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생각당하는지 아니면 생각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당했던 할머니, 폼젤 할머니. 이 할머니는 사실 20대 때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의 상관이 누구였냐? 상관은 괴벨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괴벨스 아세요? 괴벨스는 히틀러 다음으로 2인자였는데 그는 선전부 장관이었고 모든 독일의 시민들의 생각을 히틀러가 옳다라고 믿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그 당시에 거기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할머니는 깜빵에 가게 돼요. 5년 동안 깜빵을 가게 되는데 깜빵을 간 이유가 뭐죠? 부역을 했다는 죄로. 그리고 70년이 흘러요. 이 할머니가 106살이 됐거든요. 다큐멘터리 PD가 찾아가요. 할머니,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히틀러 시대 때 공무원이었던 거.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어, 그 당시에. 두 번째, 그리고 혹시 나쁜 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괴벨스하고 히틀러한테 지 왜 나 같은 평범한 공무원한테 물어? 세 번째,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정치에 무관심했거든. 근데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왜 그것이 내 책임이야?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이 할머니는 정말 몰랐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자도 그렇고 연구자도 그렇고 히틀러의 시민들을 만나봅니다. 당신들은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나 정말 몰랐어.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양반이 내린 결론은 정말 몰랐구나 하면서 이 양반이 만든 개념이 고의적인 태만함이에요. 사람들이 왜 몰랐느냐? 고의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건가요.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었는데 어쩌면 폼젤이라는 할머니도 그 당시 이제 청년이었죠. 20대였으니까 알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무슨 죄야? 난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도 유대인인데 사실은 아이히만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독일의 장교의 재판을 쭉 지켜본 다음에 이 아이히만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악의 평범성 속에 있었다.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유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는 건 거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20배의 통 안에서 적응하고 그다음에 순응하고 묵인하고 방관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는 히틀러라든가 게벨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일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건 거거든요. 악의 평범성은 사실은 생각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어내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 있었죠. 나는 정치에 무관심했어. 그건 정치인들의 책임 아니야? 이 폼젤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하워드 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런 얘기가 돼서 정치적 중립주의라는 말만큼 정치적인 말이 없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폼젤이라는 할머니는 나는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건 거죠. 두 번째 할머니는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예요. 여러분 참치킨 따본 적 있으세요? 참치킨 따다가 손을 탁 비워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손을 딱 베면 엄마가 당장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가 순간 반발이 확생해서 엄마, 내가 조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이놈이 뭘 잘했다고! 자, 그런데 최근에 참치킨이 이런 거 나온 거 아세요? 호일처럼 나온 거. 호일처럼 나왔더니 아무리 다치려고 해도 다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우린 그때 깨닫게 돼요. 어느 회사 제품이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부주의하더라도 다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리벡 할머니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이제 커피숍에서 이제 뭘 사냐 하면은 커피를 사요. 커피를 사서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차를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게 쏟아진 건 거예요. 그런데 3도 화상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치료를 해요. 이 할머니가 79살 때 다쳤는데 81살 때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승소를 하고 결국에는 3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거든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할머니는 승소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당시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700명이나 돼요. 그 700명이나 됐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회사는 계속적으로 커피의 온도를 높여놨다는 거거든요. 커피의 온도를 만약에 낮춰놨다면 사실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치지 않거든요. 참치캔을 따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호일이었다면 다치지 않듯이 할머니의 질문은 우리는 다치면 조심하지, 애 좀 잘 돌보지 이렇게 했었을 텐데 할머니는 어느 회사 제품이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건 거죠. 자,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700명이 다치도록 회사는 계속 방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거든요. 자, 리벡 할머니가 승소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커피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저도 이제 커피를 먹다 보면 많이 쏟거든요. 하지만 다치지 않는 건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 만난 할머니는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은 장애를 극복한 여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양반은 집에 가면은 장애를 못 느끼거든요. 왜 장애를 못 느껴요? 가족들이 수어를 하니까. 복지관에 가도 장애를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와 동료들이 수어를 하니까.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장애를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수어를 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 질문을 합니다.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청각의 손상 때문일까?
사람들이 수호를 하지 못해서일까? 이런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청각의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개인과 가족 탓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헬렌 켈러는 정말로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하게 장애를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모든 미국인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한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전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가 중증 장애인인데 당시의 평균 수명이 60세였거든요. 헬렌 켈러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88세까지 살았어요. 헬렌 켈러가 유명해진 것은 10대거든요. 그러면 21살서부터 88세까지 뭐하고 사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왜 우리는 모를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88세까지 뭐하고 사셨느냐?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급진적 참정권론자다. 당시의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도 동등한 인간으로서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또 미국은 굉장히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지금까지도 미국이 전쟁이 없었던 날이 20년도 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계속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미국의 전쟁의 명분이 인권이었거든요.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들의 시민들을 구하자. 헬렌 켈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반전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돌아봐라. 우리의 불평등으로 인한 어떤 저런 빈곤과 차별과 어떤 혐오들, 인종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여성에 대한 문제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누굴 보고 인권 얘기를 해? 이게 헬렌 켈러의 얘기였거든요. 헬렌 켈러는 또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공장으로 가요. 그래서 얼굴을 만지면서 냄새라든가 대화를 통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이 정도로 헬렌 켈러는 사회운동가였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헬렌 켈러가 왜 우리는 20살 이후의 삶을 모를까? 사실은 알고 보면 헬렌 켈러는 FBI와 CIA 1급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역사학자 로엔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너네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알아? 10년 동안 물었는데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모른다는 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달달놈이 헬렌 켈러의 후반기 모습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헬렌 켈러는 이제 권력에 맞서고 그리고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구조라든가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세 분의 할머니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했거든요. 달달놈에게 당했던 폼젤 할머니, 회사와 맞섰었던 리벡 할머니, 그리고 권력과 맞서고 사회운동을 했던 켈러 할머니.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은 헬렌 켈러는 몰랐죠. 후반부 모습을. 그 다음에 리벡은 그동안에 블랙 컨슈머, 회사를 상대로 돈이나 뜯어내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사와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리벡과 헬렌 켈러를 계속적으로 숨겼던 건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헬렌 켈러를 알면서 헬렌 켈러의 통 속에 갇힌 모습, 장애를 극복한 모습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걸까? 생각당하는 걸까? 푸코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지식의 이면에는 권력이 있다. 모든 우리의 알매의 이면에는 달달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달놈을 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